일본 구매 대행으로 대체 뭘 팔 수 있는 게 맞긴 하냐?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체 뭘 팔아야 하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전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오늘 영상은 약간 영업 비밀입니다. 제가 실제로 잘 판매했던, 그리고 잘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전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소싱 루틴과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소싱에 대한 감을 다른 초보자분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상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뉴발란스 574 헤리티지입니다. 제가 이 상품이 제 두세 번째 효자 상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컬러가 오렌지, 블루, 그레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한 4,500쪽 정도를 팔았고 다 합쳐서 제가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패션 잘 몰라요.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셀러라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해갖고 이 모델이 팔리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하고 2023년도 초반인데 다른 나라 구매 대행 셀러분이 이걸 한 15만 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싱을 하고 싶어서 라쿠텐에 그냥 검색을 했더니 이게 9,800엔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바로 상품을 13만 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당 한 2만 원 이상씩 남겼고 그거를 4,500쪽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 상품 하나가 결국 저한테 1,000만 원 이상을 안겨준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스마트 스토어랑 크로켓에다가 많이 팔았었는데 거기서만 팔린 게 아니라 이 리셀 하시는 분들 있죠, 국내에서 크림이나 이런 데서 리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50쪽씩 사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 구매 대행 인생에서 저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줬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상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쿠텐 포인트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라쿠텐 포인트로 돈 버는 법. 제가 최근에 라쿠텐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갖고 거의 500만 원 이상을 한 3달 내에 벌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포인트로 이제 계속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잘 팔리는 것들을 사고, 그리고 소싱한 것들을 사보고, 이런 경험들을 저는 갖는 거죠. 물론 고객 매입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쓰긴 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산다. 그래서 와이프랑 좀 커플로 맞춘 그런 좀 의미가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소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소싱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시티즌의 아나디지 템프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사실 시계를 잘 몰라요. 지금도 보시면 갤럭시워치 차고 있고 시계를 잘 모르는데 그냥 네이버에다가 검색으로 이런 시티즌이나 세이코가 일본에서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제품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실버 색상이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포인트로 하나를 샀고, 제가 요즘에도 차고 다니고 있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제품이 네이버에서 실버 색상만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쿠텐에 보니까 블랙이랑 골드, 그리고 뭐 빔즈랑 별주를 한다거나 이런 별주 모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다 올렸습니다. 판매자가 경쟁이 별로 없었어요. 이 실버 모델만 경쟁이 많고. 그래가지고 바로 판매를 좀 많이 일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사실 반품을 맞은 제품이에요. 반품을 왜 맞았냐면 이게 새 거예요. 보시다시피 새 건데 지금 뭐 박스도 그대로 있고 완전 새 건데, 이 보시면 건전지가 없죠. 건전지. 약 시간이 안 돌아가죠. 이걸로 반품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중고 같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이 CS를 하면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반품하려고 한다. 아니면 사실 반품 사유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반품을 해서 그냥 제가 쓸까 이렇게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계들을 제가 소싱할 때 어떤 기준을 뒀었냐면, 사실 세이코 시계, 시티즌 시계 뭐 이런 것들을 쳐보면 한국이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제품들이 진짜 많이 겹칩니다. 한국에 있는 더 저렴한 제품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같은 모델을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찾아오는 거는 좀 쉽지 않았어요. 구매 대행으로 하더라도. 근데 일본에만 있는 모델들을 찾는 건 오히려 쉬웠습니다. 가격이 싼 걸 찾는 건 오히려 어려웠고 일본에만 있는 걸 찾는 게 쉬웠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만 골라갖고 소싱을 하는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계는 좀 약간 그런 일본의 희소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소싱해야 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도매처를 뚫으면 엄청 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 같은 온라인 구매 대행 셀러가 하기는 힘든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한다. 시계를 판매할 때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잘 파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러닝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아식스라는 브랜드의 노바블라스트라는 러닝화입니다. 이건 노바블라스트 4인데요. 지금은 이제 5가 잘 팔리고 있죠. 5 안에서 이제 다양한 색상들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작년쯤에 잘 팔았던 모델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새로 디자인이나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출시가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올려서 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러닝화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소싱을 할 때 이 일본이 러닝화 잘 팔리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러닝화가 잘 팔린다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러닝화가 잘 팔리는지 알아야죠. 단순히 러닝화에서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잘 팔린다
라는 것만 캐치하는 게 아니라 러닝이라는 거의 수요 자체가 늘어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브랜드를 소싱을 하시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프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일본에서 골프 제품 파는 거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골프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우리나라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사치성 스포츠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는 주원규 PD님 영상에서 본 건데 2030은 거의 이제 치지를 않고 거의 다 러닝이나 테니스 쪽으로 넘어갔고, 아직도 뭐 40대 분들은 치신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런 좀 카테고리 자체의 수요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브랜드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서콘이라는 브랜드의 러닝화예요. 엔돌핀 스피드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아식스 러닝화를 좀 많이 팔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제품들도 잘 팔리는데 진짜 사람들이 이런 제품만 찾지는 않지 않을까? 다른 브랜드도 찾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브랜드도 찾아내게 된 거죠. 사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제가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뭐 저 같은 초보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브랜드를 잘 알아서 이런 걸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나온 브랜드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LBC 마트에서 많이 팔아요. 일본 LBC 마트에서. 그래갖고 제가 소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신제품들이.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수요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훨씬 크겠죠. 근데 얘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보통은 다 여기로만 가요. 여기로. 비싸 보이는 거로만 가고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 거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 돈이 돼요, 결국. 저희는 목표가 돈이지 이거 잘 파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제품을 잘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돈을 잘 버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좀 수익을 더 지금보다 좀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올려야 된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신고 있는 신발인데 이 신발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았고 저도 제가 사서 쓰고, 그리고 이 엔돌핀 스피드라는 시리즈 말고도 서코니의 다양한 러닝화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소싱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음으로 잘 팔았던 제품은 겨울에 좀 잘 파는 건데 머플러입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머플러. 이거는 반품 맞은 거예요. 반품 맞은 건데 지금 포장도 안 뜯었네요. 제가 지금 처음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색상일지 좀 궁금해요. 와이프를 줄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크림 색상 머플러네요.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작년 겨울인가? 재작년 겨울인가에 진짜 많이 팔았어요. 이 머플러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라쿠텐에 있는 비비안 웨스트를 파는 셀러들이 좀 많이 저렴하게 파는 편이에요. 제가 이걸 아마 거의 한 6,000엔? 7,000엔? 정도에 팔고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좀 많이 써서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뭐 이런 좀 키워드 잡고 그런 식으로 좀 팔았던 기억이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비안 웨스트우드 머플러가, 저는 이제 소싱을 할 때 일단 머플러를 소싱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소싱을 했는데, 이게 제품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라쿠텐에 파는 셀러들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한 셀러가 이 머플러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색상을 막 20개를 팔아요. 그러니까 중국 구매된 1688이나 타오바오 들어가 보시면 옵션들이 막 미친 듯이 많잖아요. 근데 머플러도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팔았던 플랫폼은 일단 1차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크로켓, 세 번째가 롯데온,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플랫폼에서 좀 많이 나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플러를 소싱을 하고 나서 판매가 되게 잘 일어나니까, 그럼 다른 머플러들도 좀 팔 수 있을까? 방금 러닝화처럼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좀 유효타를 냈던 게 폴로 거 머플러가 좀 일본에서 좀 팔렸었고, 그리고 막 다른 머플러들도 많아요. 막 폴 스미스 막 이런 브랜드들도 있었는데 그런 브랜드들은 좀 수요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머플러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브랜드에서만 좀 중점적으로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도 이제 괜찮아요. 이거를 파는 셀러들이 가격을 이렇게 좀 변동할 때가 있거든요. 좀 할인을 하고 막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런 시기도 좀 잘 노려서 판매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겨울에 그리고 머플러만 또 잘 팔리진 않아요. 제가 사실 오늘 제품들을 이제 다양하게 보여드리지만 제가 팔고 있는 제품들이 훨씬 많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제가 오늘 겨울 제품을 다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겨울에 대표적으로 뭘 많이 팔았었냐면 이런 머플러, 귀마개, 그리고 패딩 부츠, 털 부츠, 털 모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잘 팔립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수요가 있는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일본에서 소싱할 수가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해서 많이 올려서 많이 팔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쁘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잘 팔았던 제품 중에 하나는 요 아디다스 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데님 소재예요. 근데 이제 저지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이 되게 이쁩니다. 저도 실제로 하나 사서 입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찾았냐면, 아디다스의 굉장히 저지들이 유명해요. 일본에서도 팔 수 있는 저지들이 많고, 예를 들어 뭐 베켄바워 이런 거, 아디컬러 뭐 이런 걸로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소싱할 수 있죠. 근데 검색어나 이런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데님 소재를 찾는 수요도 좀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디다스가 잘 팔리는 걸 아니까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 아디다스를 한번 가보면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지 않을까? 좀 남들이 안 팔고 있는 제품, 경쟁을 좀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구매 대행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이제 일본 구매 대행 수강을 다 하시면 미국 구매 대행 특강을 드려요. 브랜드 구매 대행이 워낙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데님 소재 아니면 특이한 자켓, 디자인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켓들을 찾기 위해 유럽이나 미국을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진짜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 자켓과 저지, 뭐 신발 이런 것들이 각 나라에 맞게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올릴 때 이 제품이 좀 비싸요. 한 10몇만 원짜리인데 이 제품이 경쟁자가 거의 없었어요. 경쟁자가 거의 없고 다 마진을 막 하나 파는데 막 6, 7만 원씩 남겨먹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가서 시장을 망친 거죠. 그래서 망쳤다기보다 제가 충분히 먹을 만큼 마진을 먹으면서 고객들한테도 괜찮은 가격으로 어필을 한 거죠. 좀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거의 100장을 넘게 팔았어요. 100장 넘게 팔았고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 크로켓, 에이블리에서도 좀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3개의 플랫폼에서 많이 나갔으니까 100장은 무조건 넘게 팔았겠죠. 좀 마진도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제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시간을 좀 쏟아서 이런 제품들의 카테고리가 잘 팔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좀 들어가셔서 이제 찾아보시면 사실 정말 팔만한 제품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한번 좀 기분 좋은 성과를 냈었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소싱을 해서 다양하게 팔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골프 바지입니다. 골프 바지. 이 골프 바지만 잘 판 게 아니겠죠. 골프 용품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걸 잘 팔았겠죠. 이거는 이제 타이틀리스트의 골프 바지예요. 이게 여름용인 것 같아요. 여름용. 겨울용인가? 아무튼 이런 바지들도 많이 팔았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골프가 굉장히 수요가 많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보면은 비싸요. 골프 용품들이 다 비쌉니다. 좀 가격대가 다 나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 라쿠텐 내에 골프 용품을 잘 파는 셀러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무료 강의에서 다 알려드렸죠. 그런 거 찾는 방법들은. 근데 그 중에서 잘 파는 셀러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잘 떼와서 이제 시즌이 지나니까 좀 다 떨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걔네들도 똑같은 셀러니까 저희 같은 셀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입하시는 분들 아니면 브랜딩했다가 좀 잘 결과가 안 나오시면은 처분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제품으로 이제 소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여기 영수증에 좀 보시면 이렇게 17,600엔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17,600엔인데 아마 제가 이걸 소싱했을 때 8,000엔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8, 9,000엔? 7,000엔짜리도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 안 살 수가 없죠. 그 아울렛 매장 가보셨나요? 아울렛이나 그냥 타이틀리스트 매장 가보셨나요? 바지나 의류 하나 사는데 한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거의 그 정도 합니다. 비싼 건 더 비싸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소싱을 하면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 용품 파시는 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이제 사입해서 들여와서 한국에서 파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처럼 구매 대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셔서 소싱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되게 많이 팔았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퀄라이저, 이 기타 이펙터 같은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 보스라는 브랜드인데 보이시나요? 보스라는 브랜드 제가 기계를 꺼내볼게요. 전 사실 기타, 골프 뭐 이런 거 사실 거의 다 잘 몰라요. 패션도 잘 모르고 잡상이처럼 파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타에 꽂아갖고 뭐 음을 조절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제품인데 제가 이런 걸 접근할 때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이런 거를 한국에 수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판다 했을 때 뭐 관세 다 내고 들여와서 뭐 판매를 한다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것이냐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를 들어 중국 구매 대행으로 치면은 크무비잖아요. 크무비. 크고 무겁고 비싼 거. 그런 것들은 수입해서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구매 대행으로 판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다면 일본 구매 대행은 그냥 수요가 있는데 수입해서 판매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 정도의 수요? 로컬 브랜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소싱을 하면 팔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팔면 마진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도 저는 주기적으로 소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들은 재고도 굉장히 많이 남겠죠. 무료 강의 영상 때 아마 이런 것들 관련해서 소싱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 실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팔고 있고 안타깝지만 이것도 반품을 맞은 겁니다. 이것도 처분을 해야 돼요. 이거 왜 반품했지? 근데 멀쩡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제품도 팔린다.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면 집중을 해서 따라하기보다 남들이 안 파는 거 팔고 이런 것들이 구매 대행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입이나 로켓크로스나 이런 걸 하면 수요 없는 거 들어가면 바로 폭망이죠. 돈을 써야 되니까. 미리 돈을 써야 되잖아요. 사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런 거 소싱할 때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긁어서 올려서 하나 팔리면 그냥 고객이 먼저 주문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안전하게 주문을 넣어버리면 되니까 사실 먼저 돈 쓸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매 대행의 장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말고 소싱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떡기계입니다. 이거 너무 무거워. 보이시나요? 어우, 팔 떨려. 저도 떡기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떡을 만드는 기계인가? 밥솥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조지루시라는 브랜드예요. 조지루시라는 브랜드가 텀블러나 뭐 이런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뭐 가습기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따라하기에는 힘든데 이런 것들은 수입을 안 해요. 국내에서 잘 안 팔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팔았냐면 쿠팡에서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잘렸는데 쿠팡에서 이거를 진짜 많이 팔았고 마진도 굉장히 쏠쏠하게 남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반품 맞았던 사유가 고장이 났어요. 사자마자 고장이 났다. 근데 쓰고 나서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그 쿠팡은 사실 고장이 나면 다 저희한테 책임을 지잖아요. 반품이 사실 거의 다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품 상품을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반품 맞은 거 그거 빨리 처분해야지, 너 돈 날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 버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런 아까 런닝화나 이런 반품들은 사실 중고나라에 올리면 바로 팔리긴 해요. 이런 게 문제죠. 고장난 건 어떻게 팔 거냐, 수리를 하고 팔 건지 아니면 그냥 처분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로스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스율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마진을 너무 짜게 먹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대행이나 뭐 이런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 1,000원 뛰기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 구매대행이 좀 장점인 게 가격대를 이런 게 비싼 걸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보다 하나 팔 때 몇만 원씩 최소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1,000원 뛰기, 2,000원 뛰기 이런 거에 집중하셔서 셀링을 하시는 건 좀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품을 생각해서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지루 씨가 이 브랜드 제품들이 이 텀블러나 가습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 떡기계가 이것도 하나만 있겠어요? 다른 것도 있겠죠. 밥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셔라. 그럼 판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게 벌써 몇 개죠? 한 8개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상품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팔고 있지만 실물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보여드렸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마다 좀 상품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리로 좀 옮겨서 이제 소싱 루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소싱 루틴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무리 구매 대행을 오래 했고 매출을 좀 잘 낸다 해도 모든 상품을 제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뭐가 잘 팔리는지는 잘 알지만 상품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잘 몰라요. 아직도. 저는 딱 하나만 합니다. 대신에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거를 잘 판매하는 셀러들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소싱을 할 때마다. 제가 시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쫙 잘 파는 셀러들을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잘 파는 카테고리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소싱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 정리해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소싱처라고 정해놓은 데니까.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이제 상품들을 소싱을 합니다. 지금 얘가 어떤 상품을 출시를 했는지, 아니면 이 셀러가 어떤 희소성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현지에 상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검색만으로 하나의 팔릴만한 상품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라고 했을 때를 쳐보면 어떤 브랜드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렇게 가보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 상품이 보이면 그거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라쿠텐에서 구매자죠. 그럼 소비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가서 봐야지 얘가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는지.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필요한 건 일본 셀러가 올려놓은 상품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방법은 라쿠텐의 각 카테고리를 전부 들어가 보시면서 브랜드를 파악하고 셀러를 파악하고 그 셀러가 또 무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리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정답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길게 구매 대행을 하시려면. 그런 시간과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 저처럼 소싱 속도가 빨라지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를 혼자 다 하면 시간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혼자 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면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매대행 단톡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맨날 뭐를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싱은 어떻게 해야 좀 팔리냐, 매출이 얼마 나오세요, 뭐 이런 거 팔아도 되나요, 별의별 질문들이 많은데 진짜 사실 의미 있는 답변을 누가 자세하게 해줄까요? 솔직히 그걸 물어보고 답을 들었다 해도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진짜 맞을지 스스로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적용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4년차 이거를 하면서 진짜 많은 셀러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최단 시간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체득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강의와 전자책을 다 드렸지만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대부분은 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일단 다 어려워하고 있고 노력만큼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면 이렇게 강의를 신청하려고 하고 망설이거나 시작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이 1000명이 넘는 분들한테 제가 강의 수강 의사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약 800분 정도가 강의 수강에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혼자 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4년간 체득한 내용들을 토대로 최대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강의로 짜놨습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을 다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실무로 바로 뛰어들 수 있게. 그래서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아마 안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면 이제 매출이랑 수익이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11기가 끝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매출을 내고 계세요. 네이버 카페 또 봐보시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사실 초보자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작업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업을 칠 거면 유튜브 구독자도 한 몇만 명 사고 네이버 카페 후기도 그냥 돈 주고 다 사서 한 100개 이상 깔았겠죠. 근데 그렇게는 저는 안 한다는 거고, 어쨌든 그 수익의 범위와 기간은 다 제각각이겠지만 혼자 시간을 날리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전 돈보다 시간이 더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서 힘든데 뭔가 좀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냥 처음부터 한 번에 일본 구매 대행을 전체적으로 다 배워보고 싶다, 돈 버는 기술이나 방법을 싹 다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무료 강의들이 애들 장난이었다는 걸 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 몇 개 좀 쓸만한 것들을 선별을 좀 해서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 무료로 나눔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진행을 할라 했는데 제가 구독자 10,000명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좋아요 100개, 댓글 50개만 넘어가면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드릴 거예요. 솔직히 제 영상 중에 좀 조회수가 좀 어느 정도 나온 건 좋아요가 한 700개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나름 현실적인 목표 수치를 잡은 거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